안녕하세요. 부동산 공법 강의 고상철입니다. 자, 이제부터 암비오라고 해서 제가 만든 말인데, 암비오 그러니까 뭔가 무슨 약 같죠? 근데 암비오가 뭐냐면, 이게 암기, 고상철의 암기 비법 5분 특강에서, 자, 암기하는 방법만 일단 5분으로 짤로 모아서, 여러분 이제 짜투리 시간 있죠? 짜투리 시간에 뭐 전철 타고 가거나 화장실 가거나 뭐 버스 타고 가면서 이게 1시간짜리 연강은 집중이 안 돼요. 근데 짤막한 거는 한 5분 정도 집중이 되니까 전철이나 버스 통해서 하루에 3번 이상 들으면 암기 충분히 할 수 있는 것들 제가 짤로 이제 하나씩 정도, 일주일에 하나씩 정도는 올려드리려고 제가 촬영할 테니까 앞으로 한 뭐 몇십 개가 될 거예요. 그래서 하나씩 들으시면서 자주 들으시면서 암기 해버리세요. 아셨죠? 네. 자, 그러면 주제는 항상 여기다 써놓고 행정청이 뭔데 무엇이 중요한데 헷갈리지 말아라 뭐 이런 주제를 하나씩 정할 건데, 일단 오늘은 이 5분 특강의 의미가 뭐냐, 그리고 우리 유튜브다 보니까 이거 알림 설정하고 구독하기는 좋아요는 뭐 기본인 거 아시죠? 알림 설정까지 그거 하나 해주시고. 자, 일단은 너무나도 어려운 공법, 아직도 뭐가 뭔지 모르겠다, 2달을 했고 4달을 했는데 다 그래요. 공법이 뭔지 모르겠대요. 대부분이 다 똑같은 거지 어떤 사람은 그걸 다 알고 뭐 다 외우고 이러지 못합니다. 그냥 말을 안 할 뿐이에요. 나는 말을 하는 사람이고 이 사람 말을 안 하는 사람일 뿐이지 똑같이 뭐 머리가 아무리 천재라고 해도 한 번 듣고 다 알 수는 없기 때문에 반복을 좀 하는 형태로 가는 게 좋지 않겠냐. 그래서 왜 어려우냐, 이게 공법에서 우리가 국토개혁법이 제일 중요한데 12문제 나온단 말이에요. 그럼 국토개혁법의 전반적인 내용이 뭐냐를 빨리 여러 번 돌려놓으면 체계가 잡히면서 내가 뭘 외워야겠구나가 보여요. 그래서 첫 시간은 국토개혁법 전체적인 내용 중에서 꼭 알아야 될 게 뭐냐, 그 설명을 좀 드릴게요. 그리고 공법은요, 많은 시간을 투자하시면 안 돼요. 수업 시간하고 짜투리 시간 활용해서 하셔서 50점에서 60점 사이를 맞추시면 돼. 80점 맞을 목적으로 절대 공부하시면 안 돼요. 중개사법을 조금만 하면 80점을 올릴 수 있는데 왜 걔를 버리고 얘를 80점 맞으려고 하냐, 그러지 마시고 다른 과목에 피해 절대 주면 안 됩니다. 내가 공법 양을 줄여서 다른 그 중개사법이나 공시법에 공부를 할 수 있는 시간을 조금 더 주는 게 훨씬 더 좋다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자, 그러면은 부동산 공법이 어려운 이유가 뭐예요? 맨날 묻는 질문이에요. 일단 3가지로 압축할 수 있는데, 일단 용어가 어렵습니다. 일단 처음 듣는 용어들이 너무 많아. 광역도시계획을 태어나서 뭐 내가 들어본 적 있어야지, 그죠? 개발밀도관리구역, 투기과열지구, 분양가 상한제, 뉴스에서 살짝 들어보긴 했지만 구체적으로 이걸 암기를 해야겠다고 생각해 본 적이 한 번도 없으셨던 분들이 읽고 있으니 흰 색깔은 종이고 검은 색깔은 글씨인갑다 이렇게 되면서 읽고 또 읽고 또 읽어도 이해가 안 돼. 그러니까 여러 번을 빨리 자세하게 보는 것보다는요, 여러 번을 빨리 동영상을 돌려서 익숙해서 귀를 열어두면 눈이 열립니다. 눈을 먼저 여는 과목이 아니에요. 왜? 눈에 안 들어오기 때문에. 그래서 귀를 많이 열어서 많이 듣다 보면 이게 읽혀질 겁니다. 그리고 숫자가 너무 많기 때문에 숫자는 제가 잘 나오는 것만 모아서 암비오 특강할 때 제가 조금씩 제가 찍어 놓을 테니까 그거 돌리면서 외우시면 돼. 그리고 권한자는 왜 이렇게 많아? 태어나서 내가 국장이 이렇게 하는 일이 많은지 처음 알았대. 그죠? 그래서 국장은 결혼을 못 해요. 결혼 못 하고 있잖아, 지금. 그래서 이 헷갈리는 권한자 관련된 거는 왜 많은지에 대해서 내가 기본적으로 체계를 못 잡아놔서 그렇거든요. 그러면 얘네를 하기 위해서 내가 알아야 될 거 넘어가. 일단 부동산 공법에 나오는 권한자 중에서 현재 제가 중요하다고 된 핵심만 지금 정리해 본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처음 공부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요. 공부를 좀 2달, 어떤 분은 4달 공부했는데 아직까지 내가 권한자에 대한 공포감이 너무 심하다. 여기서 딱 하나씩 하면 돼. 국토개혁법상 권한자 암기, 개발법상 권한자 암기. 그거 다 암기해놓고 여러분 보다 보면 별거 아니네 이렇게 오는 날이 있을 건데, 그걸 최대한 빨리 땡기기 위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일단 대부분의 국토개혁법에서는 도시를 단위로 하기 때문에 도시 개념을 잘 잡아놓으면 돼. 도시가 어딘데, 도시 특광, 특특, 시군을 도시라고 한대. 그럼 도시에서 이루어지는 권한자는 다 특광, 특특, 시장, 군수예요. 그럼 그 사람이 다 하는데 아닌 것들만 몇 개 기억하면 국토개혁법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개발법에서는요, 도시개발법은 개발구역을 지정하는 사람이 시행자를 정해놨기 때문에 시행자는 누구한테 충성해야 돼요?
지정권자한테 충성해야 됩니다. 그래서 끝날 때까지 지정권자가 인가권자, 승인권자인데 환직의 인가권자만 특별자치도 그 다음에 시군 구청장이다. 요거 하나 외우고 나머지는 다 지정권자 이렇게 기억해버리면 되고, 나중에 도시개발 채권에 있는데 이 도시개발 채권은 발행자랑 승인권자를 아셔야 돼. 도시개발 사업하려는데 돈이 없는 거예요. 그럼 도시를 거꾸로 하면 뭐라고 그러죠? 도시를 거꾸로 하면 뭐야? 그랬더니 모르겠대. 시도지 뭐. 도시개발 채권 누가 발행해? 시도지사가 발행하는 겁니다. 시도지사가 행정안전부 장관 승인 얻어 발행한다. 요 두 개만 외우고 다 지정권자 하면 개발법은 끝나요. 권한자 끝난 거야. 그 다음에 정비법에서는 세 가지 행정계획이 나와요. 정비기본계획, 정비계획, 정비구역. 그래서 그 수립자, 지정권자만 기억하면 끝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정비사업의 시행이 세 개이기 때문에 그 시행자하고 시행 방식 구분하는 표 저랑 외울 거예요. 5분 특강 하면서 그거 하나 외우고, 그리고 나서 여기서 이루어지는 건 전부 다 정비계획에 맞아야 되기 때문에 정비계획을 짜는 사람이 시장군수 등이에요. 특 시장군수 자치구의 구청장 이하 시장군수 등이라 한다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대부분 이 사람 찍으면 거의 맞아요. 그 다음에 건축법하고 주택법에서는 건축법은 권한자가 잘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허가권자, 허가제한권자, 사전승인권자 세 가지 몰아서 제가 5분 특강에서 찍을 거야. 아침에 가면서 두 번, 오면서 두 번 들으면 건축법 절대 허가권자 안 틀립니다. 그리고 주택법은 사업계획 승인권자랑 지정권자가 특이한 게 이제 투기과열지구만 조심하면 되는 이유가 전국 대상이라 국장이 하는데 투기과열지구는 민감한 거라 시도지사도 지정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투기과열지구만 기억하시면 되는 거고, 농지법이 문항수는 2문제밖에 안 되는데 권한자가 너무 많이 나옵니다. 그럼 권한자가 4가지만 특이하고요. 나머지는 다 시군구청장이 하고 있어. 그럼 시군구로 무조건 찍자. 단 4개만 제가 암기하라는 거 암기하면 권한자는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요게 이제 이렇게 해서 하나씩 정리할 겁니다. 예, 그렇게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날아가라. 그럼 이제 국토기획법이 공부가 되려면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뼈대 잡아야 돼요. 국토기획법이 12문제 나오는데 여기서 12문제를 포기하는 순간 다 끝납니다. 그래서 국토기획법에서 가장 중요한 건 행정계획 체계를 일단 잡고, 체계를 잡은 후에 절차에다가 이제 뼈대 잡은 다음에 수리권한자 갖다 붙이는 거예요. 수리권자를 찾는 거는 해당 지역이 어디냐만 찾으면 끝나는 거예요. 해당 지역이 어디냐, 지역만 보면 되고 구체적인 내용을 하나씩 들어가면서 외워가면 되는데, 자, 전국을 대상으로 하는 거는 국가계획이라고 해요. 그걸 국토종합계획이라는 게 전국 토를 대상으로 하는 게 있고, 그 다음에 도시 한 개가 있고 도시 한 개가 있고 도시 한 개가 있고 도시 한 개가 있어. 근데 2개를 묶었다. 2개를 묶어서 하는 거를 광역도시계획이라고 하고, 한 개 도시 내에서 짜는 거를 도시군계획이라고 해요. 그럼 도시군계획은 방향 잡는 기본계획하고 관리계획으로 구분한다. 그래서 도시군 기본계획, 도시군 관리계획. 그럼 기본계획이 방향을 줬으니 관리계획은 기본계획이 부합되게 짜야 된다. 그럼 얘가 바뀌면 얘도 바뀌어야 되죠. 그러면 한 개의 도시계획을 짰는데 광역도시계획하고 부딪히면 어느 게 더 큰 거죠? 광역이 더 큰 거니까 얘는 타당성 잃었죠. 그럼 둘이 부딪히면 얘가 우선하니까 5년마다 타당성 검토를 해서 반영해라. 그래서 기본계획 관리계획은 5년마다 타당성 검토가 있는데 어디는 없어요? 광역도시가 없어. 근데 항상 있다라고 꼬시는 게 시험 문제입니다. 그래서 일단 행정계획 뼈대 일단 잡아놓은 상태에서 수리권자, 권한자 찾아 나가는 연습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전체적인 내용이 뭐냐, 그림을 일단 그려놓고 얘를 외워두시면 이번 시간은 제가 5분이 아니라 좀 길게 할 거예요. 왜? 국토계획법을 꽉 잡아야 되기 때문에 법 이름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로 해놨으니 국토를 이제 잘라야 돼요. 그럼 국토라는 건 전국 토지를 얘기하는 거죠. 전국 토지에 규제를 하려고 만든 법이다. 근데 계획이 먼저 나왔으니까 선계획 후 이용이라는 얘기예요. 그럼 계획이 아까 말했던 국토종합계획은 없어요. 그래서 광역도시계획하고 도시군 기본계획, 도시군 관리계획인데 여기는 2개 이상 도시를 묶어야 되니까 광역계획권 지정이란 말이 나오는 거예요. 특이하게. 그리고 기본계획 관리계획은 하나의 도시군계획이니까 도시 개념만 알면 되죠. 도시가 어디예요? 그러면 도시가 특광, 특시, 군에서 이루어지는 개발, 보전, 정비에 관한 거니까 우리랑 관련된 거는 도시군 관리계획이죠. 그럼 이제 계획에서 야 그러면 이렇게 이용해라 라고
용, 개, 기, 도, 지, 입이라고 해서 용도, 지역, 지구, 구역 지정 해놓고 용도 지역이 지정되면 상업지역이냐 주거지역이냐에 따라 도로의 기반시설 규모가 달라지겠죠. 근데 얘로 규제가 안 되면 고도지구, 방화지구 지정해버리고 요거 두 개로도 안 되면 용도구역을 지정해서 이렇게 개발했으면 좋겠다라고 계획을 짜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목적대로 우리는 이용을 해야 되는 거지. 그리고 기반시설을 설치하는 사업도 사업인데 결정이 되면 도시공객시설이라고 하고 이거 하는 사업을 도시공객시설사업, 그 다음에 신도시 만드는 도시개발사업, 구도시 정비하는 정비사업. 그럼 사업이 하나, 둘, 세 개 나오죠. 근데 도시개발사업은 너무 내용이 많아서 개발법에 가 있고 정비사업은 정비법에 가 있고 국토계획법에서는 이 사업만 나오는 거지. 난개발 막으려고 도입한 게 지구단위계획 구역지하고 3년 안에 계획을 짜서 난개발 막아보겠다. 이게 도시공관리계획 정한 목적대로 이제 여기까지가 계획을 짜는 거잖아요. 이거에 맞춰서 우리는 이용을 해야 돼요. 자, 계획에 맞는 개발을 해야 되니까 내가 개발을 하려면 요 계획 짜신 누구한테 가서 특광, 특특시장 군수한테 가서 허가 받아야겠네. 물어봐야죠. 그래서 허가권자가 누구야? 그러면 특광, 특특 시군이 허가권자인데 그걸 외우고 있으면 안 되죠. 그러면 이 개발 행위를 하려고 했더니 기반시설이 부족해. 설치가 곤란한데요. 그럼 개발 못하게 묶어라. 개발밀도 관리구역. 야, 설치 가능해? 그럼 돈을 부담시켜. 기반시설 부담구역. 그럼 요거 개발행위 관련된 건 다 이 같은 사람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적 개발행위를 한다 그러면 건축하고 물건 쌓고 토토토라는 행위를 하려면 이분한테 허가를 받고 가라. 근데 사적 개발행위가 아니라 기반시설을 설치하는 거는 도시관리하는 이분이 사업을 하려는 거잖아요. 도시공개 시설 사업의 시행자는 누구야? 그러면 특광, 특특시장군수가 허가 시행자인 거예요. 다만 뭐 비행정총도 지정받아 시행 가능하다. 그래서 이 사람이 짜는 계획을 실시계획. 그래서 도시개발사업도 실시계획 인가받아라. 정비사업도 실시계획 인가받아라 하려고 했는데 정비사업이 세 개다 보니까 실시계획이라는 단어를 사업 시행계획으로 바꾼 것 뿐이에요.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이 상태로 해서 이제 개발행위는 이 이용에 맞게끔 이용해라. 그리고 마지막에 뭐 시행자를 보호하기 위한 규정 있죠. 이 도시공개 시설사업의 시행자 보호 규정, 그 다음에 매수청구는 소유자 보호 규정, 그리고 기반시설의 세분, 시범도시로 전국을 지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타인 토지 출입할 때 조치. 요까지가 국토계획법 전반의 내용인데 여기서 12문제가 나온다는 거야. 그럼 이제 여기서 용도지역이 뭐냐, 용도지구가 뭐냐, 용도구역이 뭐냐 하나하나 이제 우리는 외워가는 거지. 지금은 전체적인 내용이 전국토의 계획 짜서 그 다음에 이용에 관한 내용이다 라고 해서 이게 전체적인 내용입니다. 그래서 머릿속에 이걸 넣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5분 동안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여러분은 이걸 넣으셔야 됩니다. 그래야 내용이 좀 잡히기 때문에 요 내용이 잡히고 나면 그 다음부터 이제 하나씩 정리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시간은 이걸로 끝내고요. 시간이 되면 반복해서 한 번 더 보시고 나중에 배속을 좀 늘려서 빨리 해서 빨리 보시면 도움 많이 되실 겁니다. 자, 수고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